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어찌 보면 기본적인 문법을 익힌다, 사용한다 라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웠던 그 객체나 이런 개념들을 좀 약간은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아주 약간. 근데 이제 진짜로 객체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그냥 기초 문법 정도라고 거의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문제나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아까 제가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쭉쭉쭉 해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막 막혀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시점이 됐을 때라도 이러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add 사람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사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면 get사람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려드렸죠. 그렇죠? 문제를 설명드릴 때 add 사람을 했을 때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get사람 때 꺼내 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일단 지금 당장은 필요한 이거를 제가 이쪽에다 좀 놓고요. 필요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좀 읊어볼게요. 이렇게. 자, 사람 인력 관리소 클래스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add 사람, get 사람 메서드를 만든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add 사람이 실행될 당시에 문자로 받아온 데이터들과 번호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한다. 이게 돼야 get사람 때 꺼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get사람 메서드가 get사람이 실행될 당시에는 저장했던 데이터를 꺼내온다. 그리고 꺼내온 데이터에 있는 자기소개 메서드를 실행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쯤에 사람 클래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get사람 메서드가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내려면 사람 타입의 변수에 저장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리턴 타입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타입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딱 이 get사람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사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완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람 클래스의 번호, 이름, 나이, 변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add 사람 근데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이름, 번호, 이름, 나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 서로 다른 타입이라고 하죠. 타입의 데이터들이 하나로 저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사용자 정의 객체를 활용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이제 실제로 이런 활용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뻗쳐나가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자바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지 않고 그냥 쳐다보면 아 하고 나올 정도로 우리가 int a에 10을 넣고 a를 출력하면 1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숙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얘가 사람 객체로 저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이 뻗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사람 클래스에 이러한 변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장을 완료했다면 꺼내오는 거는 어려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정리는 사실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약간 습관을 들여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걸 정리해보는 능력치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자바의 활용도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 다 하고 만약에 웹 개발 같은 것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배우고 취업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웹을 만들어야 되는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고 처음 들어보는 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언어를 뭐 처음 보는 녀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바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써서 웹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건데 그 모르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안 하면 개발 못해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 개발을 잘 할 수는 있어요.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써 있는 코드를 보면서 얘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며 생각해야 될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힌트를 먼저 드렸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냈어야 하는 부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까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렸던 거고, 자, 제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얘가 필요해요. 이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랬더니 애드 사람, 겟 사람 필요하죠. 만들어야 돼요. 애드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 인력관리소 클래스 안에 있어야겠죠. 자, void 애드 사람. 제가 얘를 void로 만든 이유는 얘는 리턴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녀석이니까 이 자리에 값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만들면 끝날 게 아니라 매개 변수 받아야겠죠? string name 그리고 int age 이런 식으로 이름과 나이를 받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뭘 해야 되는지는 일단 잠깐 보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getSa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만들려고 보니까 이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된대요. 이 변수의 타입은 뭐다? 사람이구나. 그럼 사람 클래스가 일단 있어야겠죠. 이렇게 사람 클래스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getSa람 만들 때 얘가 실행된 결과를 결국에는 얘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변수는 사람 타입이니까 이게 실행된 결과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남아야 돼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린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바도 무조건 알 수 있는 거라서 자동으로 만들면 알아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리턴 타입을.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 값이 없으면 뭐라고 할 거니까 일단 기본값 리턴 하는 거예요. 널 리턴하고 있고요.
여기 int i는 좀 더 의미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넘버 정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번호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사람 클래스죠. 왜냐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리모컨의 주체의 타입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소개는 사람에 만들어야 됩니다. 픽픽스 사용하면 사람에 만들어 줄 거예요, 알아서. 얘는 여기다가 만들어 줘야만 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가 에러는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 과정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적으면 뭐 자기소개 메서드도 뭐 필요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드 사람을 실행을 해볼 건데 자, 한 단계 한 단계 가볼게요. 애드 사람에다가 이제 이러한 출력문을 강제로 넣고 출력을 해버리면 아하,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이런 에러가 안 나려면은 얘를 잠깐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건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다 똑같은 데이터밖에 안 나오죠. 받아온 걸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출력문이 박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진짜로 활용하기 위해 F로 바꿔주고 여기 나이 부분에 %d 이름 부분에 %s 공간을 두 개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age, name 활용해요. 그러면 이제 이름과 나이는 바뀌겠죠. 근데 번호가 안 바뀌죠. 아, 그럼 이 번호 부분도 내가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인자로 넘겨주지 않은 녀석인데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뭔가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같은 실행을 했는데 값이 바뀌려면 변수를 활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0을 넣었는데 이 출력이 되려고 하는 이 번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1로 그리고 이 번호 부분에 제가 num이라고 하는 만들어낸 이 변수를 활용을 하겠다. 근데 출력하고 나면 값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넘버를 증가시키겠다.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아직도 증가가 안 되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는 지역 변수니까. 메서드를 실행할 때 만들어졌다가 활용되고 값이 증가됐는데 메서드가 끝나면서 얘는 어디 가요? 초세상으로 가겠죠.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 지역 변수를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녀석을 밖으로 뺍니다. 전역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 넘버는 전역 변수 넘버니까 디스를 붙여줄게요. 자, 활용을 해요. 그리고 증가를 시켜요. 이제 뭐 나와요?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초기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뭘로 초기화? 기본값 0으로 초기화 됐겠죠. 그럼 0인데 여기서 0 썼으니까 0 나올 거고 그 다음 증가시켰으니까 여기서 1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012라고 나오겠네요. 아, 그러면 증가가 먼저구나. 그렇죠? 그리고 전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때 자동으로 초기화를 기본값으로 해주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이 자동으로 해주는 초기화를 그냥 두고 쓰는 경우는 보통 없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뭐 상황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명시적 초기화 혹은 인스턴스 블럭 혹은 생성자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진행한 후에 실제로 값을 변화시키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은 생략할 거예요. 코드가 너무 길어질 거라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값 0으로 초기화를 해준 상태에서 add 사람이 실행되면 1 증가 그리고 활용. 그럼 증가된 값으로 활용이 됐으니까 잘 나오겠죠. 자, add 사람이 해야 되는 일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하고 났더니 이제 get사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번호밖에 없어요. 단서가. 근데 이 번호를 가지고 사람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요? 이 홍길순 33을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add 사람에서 받아왔던 이 녀석들을 이 값들을 get사람이 쓰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돼요 이거? 이거 우리 제공격 메서드 때 했던 거랑 똑같죠? 안 돼요.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이 메서드 이거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애드 사람 끝나면 그때 애드 사람이 실행될 때 만들어졌다가 애드 사람 끝나면서 사라질 건데 얘를 여기서 어떻게 써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얘가 여기서 사용되려면 네, 일단은 백업을 해야죠. 자, 근데 백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변수 두 개 만들어서 백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겟사람이 그걸 활용을 하겠대요. 자, 저는 애드 사람 한 번, 겟사람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애드 사람을 세 번 하고 겟사람을 해야 돼요. 그럼 애드 사람 할 때마다 이 데이터가 백업이 될 텐데 결국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마지막에 얘만 저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겟사람을 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변수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파악하고 여기를 파악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끝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수로는 저장을 못 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그러면 단순하게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만약에 이걸 변수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름 라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름 라인,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름 라인을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는 리턴을 결국 사람 타입의 리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한 사람당 한 사람의 데이터 첫 번째로 왔던 홍길순 33살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변수 3개로 저장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근데 어차피 홍길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겠죠. 첫 번째로 왔던 이 사람, 33살이라는 이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해도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홍길순 33살 첫 번째로 온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온 이 녀석도 하나의 사람 객체로 세 번째로 온 녀석도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첫 번째로 온 사람이 홍길순 33이니까 여기 저장해놨던 이 객체를 여기다가 갖다가 내려놓으면 얘는 사람 타입의 객체가 맞으니까 연결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사람 클래스에도 저런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add 사람이라는 걸 할 때 지금 우리가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그리고 A 사람 이 객체의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호, 이름, 나이 공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 실제로 번호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num 값이니까 이 값을 여기에 넣어줄 거야. 네임은 밖에서 가져온 네임을 넣어줄 거야. 얘는 밖에서 가져온 age를 넣어줄 거야. 이러면 사람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하나 가져왔고 여기서 가져왔고 여기서 가져왔고 다 저장하는 거죠. 자 근데 공간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그럼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사람 객체 A 사람이라는 이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는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했으니까 그쵸? 했으니까 이 객체 A 사람이라고 하는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를 불러다 놓으면은 번호도 이름도 나이도 꺼내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지금 첫 번째로 add 사람이 실행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기는 1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홍길순 여기에는 33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 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됐나요? 진짜로 저장까지 한 건가요?
얘는 열심히 적어놓고 사람 객체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우리가 add 사람 메서드가 끝날 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 사라질 거니까. 이거 지역 변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dd 사람 메서드가 끝나도 get사람에서 그 사람 데이터 객체를 쓰려면 적어도 지역 변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만든 이 사람 데이터를 백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전역 공간에. 사람 타입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에 백업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dd 사람이 실행이 됐을 때 이 사람 객체 만들어 놓고 이 A 사람이라는 이 지역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바깥에 전역 변수로 있는 A 사람한테 저장까지 했어요. 백업까지. 그리고 이 출력하고 메서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get사람에서 이 넘버를 기준으로 이 녀석을 꺼내 온다면 이 녀석을 불러다 쓰려고 한다면 얘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전역 변수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상황을 이렇게 해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add 사람과 get 사람을 첫 번째 사람에 관련된 것만 남겨놨어요. add 사람을 딱 하면은 홍길순 30셋 1번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전역 변수 A 사람한테 저장을 했어요. 백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get 사람을 진행을 할 때 얘는 지금 이 자리에 남길 데이터를 여기다 남겨줄 데이터를 방금 전에 add 사람이 저장한 그 사람 객체를 남길 거예요. 그럼 리턴에다가 결국 뭘 해줘야 된다? 이 녀석을 리턴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로서 이 자리에 사람 객체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 객체는 add 사람이 실행됐을 때 이러한 정보를 저장한 객체겠죠. 그럼 그게 남았어요. 그걸 지금 변수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자기소개를 시켜요. 자, 그때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는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장을 했고 백업을 했으니까 전역 변수니까 get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사용을 해서 남겨줬을 때 리턴을 돌려줬을 때 진짜로 저장을 했으니까 변수가 이제 리모컨을 넘겨받았으니까 그 리모컨을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실행하는 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행될 당시에 여기 이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 사람 객체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다 저장을 시켰으니까 어디서? 이 메서드에서 여기서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add 사람을 3번을 연속으로 해요. 그럼 우리가 add 사람을 할 때마다 A 사람이라고 하는 애한테 지금 만들어진 A 사람을 백업을 시켜놓은 건데 얘는 어떤 데이터만 기억하고 있겠어요? 마지막에 추가된 임꺽정 30, 세 번째 임꺽정 30이라는 값만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라진 거죠. 이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타입의 객체가 여러 개 필요한 겁니다. 사람 타입의 변수가 상황에 따라서 얘한테 저장, 두 번째로 들어온 애는 얘한테 저장, 세 번째로 들어온 애는 얘한테 저장,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 돼야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저장을 할 건데 그냥 저장하면 안 된다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저장해요? 판단을 해야죠. 첫 번째로 add 사람이 실행될 때는 홍길순 33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녀석은 여기다 저장을 할 거야. 여기다가. 두 번째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다가 할 거야. 세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다가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몇 번째로 왔느냐. 이 표문을 열어서 지금 몇 번째라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 녀석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몇 번째로 실행됐는지는 얘가 알아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1과 같으면 지금 방금 전에 이 위에서 만들어냈던 이 사람 객체를 A사람 1한테 저장을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dis.num 이게 2라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A사람이 된 녀석이라면 A사람 2한테 방금 전에 만들어낸 사람 객체를 저장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애드사람이 세 번째, 즉 넘버가 3이라면 A사람 3이라는 애한테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자, 이러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객체가 연결이 됐겠죠. 사람 타입 객체들이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연결됐어요.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이제 갯사람을 꺼낼 때, 갯사람으로 그 데이터를 꺼내려고 할 때 이 번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서를 찾아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바깥에서 넘버를 가져왔는데 이 녀석이 1이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사람을 꺼내고 싶다란 뜻이야. 그럼 우리가 리턴해줘야 되는 건 A사람 1이야. 만약에 바깥에서 가져온 넘버가 2야. 그럼 얘는 지금 두 번째 사람을 꺼내고 싶대. A사람 2를 리턴을 해줄게. 만약에 지금 바깥에서 세 번째 사람을 꺼내고 싶대 라고 하면은 세 번째 사람을 남겨주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에러는 없게 놔두자. 이렇게.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바깥에서 인자를 받아오는 이 넘버 값에 따라서, 이 번호 값에 따라서 우리가 몇 번째 사람을 리턴 시켜줄지를 써준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는 건드릴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그 객체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출력을 할 뿐이니까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인데 쉽지 않죠.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상황 설명을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는 지금 사람 인력 관리소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 인력 그 인력사무소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문이 달려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책상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자, 출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요. 자, 인력사무소에 첫 번째 손님이 딱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에요. 이름은 홍길순이래요. 그리고 33살이래요. 한 분의 인부분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애드 사람이라는 거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렇게 사람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행위냐면요. 첫 번째로 33살 홍길순 씨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 출력하고 끝났다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면 조금 있으면 까먹겠죠? 그쵸? 기억을 못 할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사장이 와서 야, 일주일 전에 첫 번째로 오셨던 그분 누구야? 그분 일 잘한대. 또 보내달래. 그분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겠죠?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이러한 일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출력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했을 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까지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로 홍길순 씨 33살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 책상에 갖고 있던 종이에다가 쓴 거예요. 첫 번째 방문하신 분은 홍길순의 33이다. 적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적은 거예요.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죠. 기록을 남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록을 열심히 남겨놓고 한 분 기록 남겼어 하고 마침표 찍자마자 이거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왜냐면 메서드가 실행됐는데 끝나면 얘는 없어질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잘 적어요.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파일철에 끼워서 실제로 보관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작업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가 지금 파일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일 처리 없으면 데이터를 실제로 적어 놓은 거를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파일 처리에다가 잘 끼워 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막 중구난방 끼워 놓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온 사람을 첫 번째 자리에 끼워 넣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온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끼워 넣어 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add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get사람 설명드릴게요. get사람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열심히 다 적어가지고 저장까지 해놨어요. 파일철에.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사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그날 왔던 두 번째로 왔던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좋대. 그 사람 정보 좀 줘봐. 그럼 제가 파일철을 찾으면 두 번째 사람 정보를 꺼낼 수 있겠죠. 사장이 두 번째로 온 사람 꺼내줘 라고 하면 파일철을 봐서 두 번째로 온 사람의 데이터를 사장한테 넘겨주는 게 지금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여기 바깥에서 여기서 두 번째로 온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파일철 안에서 이 파일철 안에서 두 번째로 온 사람은 A 사람 2구나 찾아서 돌려준다. 이게 지금 get사람이에요. 사장이 그럼 그 정보를 받았대요. 그럼 그 사람의 정보를 아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왜 add 사람에서 이런 코드가 쓰여지는 거고 왜 get 사람에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아까 코드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지만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달아서 뭐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백업 그 파일 처리에 보관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공간에 실제로 저장까지 해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배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푼 건데 배열을 사용한 버전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배열을 왜 쓰냐면 자, 만약에 네 번째 사람이 추가됐다, 네 번째 사람이 방문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이렇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get사람도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고 꺼내는 걸 했어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지금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네 번째 사람이 추가됐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출력까지 되나요, 이거?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세 번째로 방문한 사람까지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제대로 그 정상적으로 기능을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파일철에 3칸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명이 더 왔으면 저장을 또 해야죠. 파일철에 네 번째 칸이 필요한 거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네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네 번째 자리에다가 네 번째 사람의 정보를 남겨야 되겠죠? 이것까지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get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장이 네 번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가능하죠. 아직 뭔가 잘 안 바뀌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그러네요. 잠깐만, 이게 아니지.
여기를 이렇게 이러면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한 명 추가될 때 이거 추가되는 로직이야 그냥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코드에서 전역 변수 추가, 그다음 조건 추가, 꺼낼 때도 조건 추가 세 부분을 건드렸어요. 자, 이제 얘를 배열로 처리해 볼 겁니다. 일단 네 번째 사람 없다는 가정하에 세 명만 가지고 배열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네 번째 사람의 의미가 없겠죠?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세요, 코드가. 자, 배열을 사용할 거면 애초에 얘를 쓸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사람 타입의 객체들 리모컨을 가질 수 있는 배열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배열은 칸이 몇 개 필요해요? 지금 모르죠.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단 3명. 네 번째를 일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3명이 필요해요. 얘는 이제 명시적 초기화를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편의상 3칸짜리 배열이 필요해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지 파일 처리에 낄 수 있으니까. 파일 처리 조금 좋아진 것 뿐이에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저장을 할 때 이런 작업이 애초에 이러한 조건문이 필요할까요?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포문으로. 자, 포문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사람들의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니까 우리가 0번 방에는 첫 번째로 온 홍길수, 1번 방에는 두 번째로 온 누구, 2번 방에는 몇 번째로 온 누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자, 0번 방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몇 번째로 방문했어요? 첫 번째. 1번 방에 들어가야 될 사람 몇 번째로 방문했어요? 두 번째. 2번 방에 들어가야 될 사람 세 번째. 규칙 안 보이세요? 보이죠? 자, 첫 번째로 온 사람의 데이터가 0번 방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의 데이터가 1번 방에 들어가야 돼요. 몇 번째로 온 사람 첫 번째로 왔다면 지금 제가 마이너스 1을 줬으니까 몇 번 방이에요? 0번 방이죠. 이러면 끝나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1이겠죠. 그럼 1-1은 0이죠. 그럼 0번 방에 지금 조립한 사람 객체 넣겠대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이 와요. 이 자리 뭐 남아요? 1이죠. 1번 방에 두 번째로 온 사람 방금 전에 조립한 거 넣겠대요. 자, 세 번째로 방문했어요. 이 자리에 뭐 남아요? 2미. 그럼 2번 방에 지금 방금 전에 조립한 사람 넣겠대요. 끝난 거 아니에요? 0번 방에 1번 사람, 1번 방에 두 번째로 온 사람, 2번 방에 세 번째로 온 사람. 알아서 얘가 계속 값이 바뀔 거니까. 인덱스 알아서 생각될 거고. 그때 조립한 객체 연결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get 사람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리턴 뭐 하면 돼요? 디스점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번호를 누가 알아요? 매개 변수로 받은 넘버가 알죠. 첫 번째 사람을 필요로 해 라고 하면 그 1-1이면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줄 거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로 온 사람 데이터 연결돼 있잖아요. 이러면 끝났어요. 자, 실제로 실행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좋아진 게 변수 3개 만들던 게 배열 객체 하나 됐고 이런 조건 따져봐야 됐던 게 그냥 한 줄로 끝났고 여기도 디스를 생략을 안 해볼게요. 그리고 꺼낼 때도 조건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사람 한 명이 추가됐다라는 상황을 또 해보면은 이렇게, 자, 얘는 뭐만 바꾸면 돼요? 처음 만들어질 배열에 방만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졌죠. 수정할 상황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근데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이 배열의 방 크기를 늘려줘야 돼요. 그럼 애초에 방을 좀 크게 만들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100명 받을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어요. 문제는 101명 때부터죠. 그럼 더 크게 1000명. 그럼 1001명은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열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얘는 크기를 지정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를 지정하고 쓰려면 내가 지금 몇 명이 방문할 줄 알고 이런 거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100만, 200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안 돼요. 됐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이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에러죠, 애초에. 이런 거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는 그 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벗어나면 못 써요. 무한정 늘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열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보다 완벽한 상위 호환인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배워서 좀 유익한 정보를 좀 알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하나만 더 활용하면 사실 이거 코드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얘가 하려는 게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질 시점에 값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네, 생성자를 쓰면 얘는 더 압축이 가능하겠네요.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를 만들어내서 dis.number한테 밖에서 가져온 number, dis.name한테 밖에서 가져온 name, dis.age한테 밖에서 가져온 age, 그리고 실제로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매개변수 세팅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제 이 녀석을 만들 때 애초에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러면 알아서 값을 가지고 태어날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 거면 이것마저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낸과 동시에 연결시키겠다라는 거니까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 코드는 더 간결해지겠죠. 실제로 여기 지금 불필요한 이 녀석들을 좀 제거를 해놓고 보면 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얼추 한눈에 보일 정도로 줄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본 건데 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 그때 제가 정답을 열어드릴 건데 그 정답은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보시든 쉬는 시간에 보시든 보시다가 뭔가 좀 이 정답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정답이 두 개밖에 없군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힌트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수업 페이지에 같이 열어드렸어요.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리스트 이어서 하도록 하죠.